자, 오늘 5회 빈출문제 최종 공부 1 시작합니다. 수학 1, 수학 2, 1, 2회, 2회 때 라클 때 못했던 문제를 중심으로. 자, 1, 2회 때 우리 주로 뭐 했습니까? 수학 1, 행렬 합답형, 그리고 무한등비급수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수학 2, 2회, 수학 2에서는 어떤 내용을 했었습니까? 그쵸? 뭐, 미분이라든지, 함수의 극한, 도형 관련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왜 이건 안 하느냐, 이건 안 하느냐, 이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이걸 빼기도 좀 그렇고, 어떡할까 했다가 이제 6회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1, 2, 3, 4회에는 꼭 나오는 것들 하고, 그리고 5, 6회에는 그때 못했던, 여러분들이 원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5, 6회는 나머지 군들이지만 이것도 거의 꼭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또 짭짤할 것이다. 오늘 선생님 준비하면서 이거 정도 그래 아는 거지만 이게 아는 거를 더 다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분명히 그렇다, 여러분. 보자고요. 오늘 다룰 내용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수학 1에서는 지표와 가수 그리고 로그 실생활, 수열 완성형 문제 이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표와 가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떤 내용? 특히 조건 가지고 분류하는 문제들이 역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분류하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9월에서 이 극한 문제와 연결되는 신유형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역대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는 역시 뭐다? 그래도 지표와 가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조건을 가지고 이제 분류해서 그 각각의 경우에 문제를 나누는 거. 그런 거예요.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번 9월 문제는 다시 보면 꽤 쉬웠어요. 21번. 그쵸. 21번이었는데 생각보다 쉬웠다. 근데 21번에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망한 학생도 꽤 있다. 다시 잘 보자. 수능 때 겁먹지만 않으면 할 수 있다. 자, 다음 이제 선생님 로그 실생활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로그 실생활 문제는 어떤 학생들은 참 쉬워요.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식이 뭘까요, 여러분? 입식. 식을 세운다는 거예요. 식을 세운다. 그렇죠. 이 로그 실생활 문제는 식을 세우는 데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를 잘 읽고 그 문제의 글을 식으로 세워야 돼. 그걸 입식이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을까?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이게 되겠느냐.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왜? 로그 실생활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100% 출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필수 나오니까 이거는 연습 안 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좋아요. 그 다음 수열 완성형 문제는 치환형 문제가 여태까지 가장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뭐가 그래서 나열. 이게 뭐야? 나열이 뭘까? 나열이. 나열도 아니고 나열. 뭘 나열해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로 SN 이렇게 돼 있는 게 시그마 SN 이렇게 돼 있는 걸 S1, S2, S 이렇게 나열해 봐야 돼. 한번 그렇게 계산하려면 그렇게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반응일 줄 몰랐어요. 나열 한번 했다가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이런 드립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수학2에서는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분수, 부등식과 무리방정식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분수 부등식에서는 이제 무형근과 그래프, 무리방정식에서는 이 치환. 그러니까 무형근, 무형근 뭐예요, 여러분? 무형근. 실수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뭘 0으로 만드거나, 그 무리방정식에서 이제, 근화한이 0보다 작게 된다든지, 근이 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 문제의 의도가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저번 우리 사회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정말 늘상 수학을 100점 맞는 학생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수능에 가서 97점을 받아왔다. 그런데 그 3점짜리 틀린 게 무형근. 그죠? 무형근을 실수한 거야. 무형근을 안 뺐어. 빨리 풀다가, 그렇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96점도 아니고 97점을 맞았다는 거 어때요? 그 학생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 학생은 정말 그게 뼈아픈 실수였을 겁니다.
자, 삼각함수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나왔었습니까? 예, 배각, 반각, 합성. 이게 주로 이렇게 간단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쵸? 미분 계수 구하는 것도 여기다 쓸까 하다가 너무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예, 그건 안 썼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 연속에서 요건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예, 나왔었어요. 그쵸? 그래서 요게 예전엔 정말 잘 나오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 없다. 꼭 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합성에 관련된 내용, 그 곱의 연속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요령만 알고 있으면 예, 곱 같은 경우는 좀 쉽게 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함수의 미분법도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몇 개년도를 가지고만 해도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된 거냐면, 9월, 그리고 작년 수능, 그리고 예, 또 작년 9월 이렇게 세 개 시험만으로도 이렇게 거의 똑같아요. 분석 내용들이.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이라도 꼭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건 뭐 거의 100%다. 뭐 90%일 수도 있겠죠. 어떨 때 나오고 어떨 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들은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안 나와도 이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다. 라는 겁니다.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고요. 이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150% 정도면 될까요? 예, 딱 좋으네요. 150% 정도 딱 좋습니다. 자, 빈출문제 최종 점검. 예, 첫 번째 문제는 지표와 같습니다. 그쵸? 이것은 선생님이 직접 풀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연필로 썼습니다. 그런데 21번, 맞아요. 많은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끝나고 나서 쉽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맞나요? 아니죠. 예,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쉬운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알면 다 쉽지. 안 그래요? 그 시험 볼 때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끝나고 나서는 쉬워지느냐? 당황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압박이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연습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시험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걸 냉정하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할 때 시간의 압박을 충분히 느끼면서 실전처럼 연습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아이고, 렉 걸립니까? 그러면 천천히 말을 해볼까요? 음, 그래. 괜찮아요? 이제 보겠습니다. 잠깐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지표와 가수이기 때문에 많이들 우리가 씁니다. 이게 로그의 지표와 가수니까 로그 t를 ft 플러스 gt 이렇게 말을 쓰죠, 보통. 근데 이 문제는 이게 극한값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 생각해봐도 언제나 정수라는 조건과 그리고 이거 gt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라는 이걸 가지고 모든 게 다 문제가 풀립니다. 맞죠? 문제의 형태가 어떻게 되든 문제의 형태가 어떻게 되든 로그 x의 지표와 가수가 fx, gx다라고 하면 그런 것 정수라는 조건과 G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이 조건 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선 이거는 써놓고 시작을 하는 게 맞죠. 예. 그래 놓고서 요 형태를 만들어서 FT를 보니까 아하 빼주고 제곱해주고 9n을 곱해주고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 n을 빼주니까 FT가 이렇게 마이너스 n과 3n 사이에 있겠구나. 그래서 개수는 몇 개다? 개수는 몇 개다? 개수가 몇 개입니까? 4n개입니다. 4n개. 등차 수열이죠? 예, 등차 수열입니다. 4n개의 등차 수열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그리고 처음 항, 그리고 마지막 항.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쵸. 계산도 간단하게 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유형으로서, 여러분, 신유형으로서 지표와 가수와 극한이 합해된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건에 따른 분류 문제였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와 가수와 극한의 합해된 문제이고 그리고 마지막 등차수열 합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잘 알아두고요. 자, 다음 이제 밑에 문제. 이것은 2014년 수능 문제입니다. 조건에 따른 분류에 관련 문제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런 문제죠. 그동안 이렇게 냈었어요. 이번 문제도 2014년 수능 문제도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동안 이 지표화가산 문제가 나왔다 안 나왔다 했다가 이제 또 2014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또 무시 못하게 됐죠. 예, 언제나 뭐 중요했습니다. 늘. 예, 그런데 또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역시 또 나왔다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나올까 안 나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갈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나온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나온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세요. 갈등하지 말고 연습하세요. 예, 특히나 뭘 해야 된다? 바로 이 조건에 관한 분류, 조건에 따른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나와 있느냐를 봐야겠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로그 x는 fx 플러스 gx로 써주고 지표화 가수니까 정수요. 그리고 gx가 0과 1 사이 이런 걸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케이스에 따른 분류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3fx 플러스 5gx 이게 10의 배수가 됐다는 것은 얘가 정수니까 3을 곱해도 정수고 자 gx는 0보다는 크거나 1보다 작으니까 5배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또 정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해주니까 이렇게 5gx는 0보다는 크거나 9보다는 작으니까 0, 1, 2, 3, 4가 나오고 gx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죠. 손가락 맞다. 손가락으로 해줄게요. 손가락으로. 예.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뒤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게 또 필요해요. x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좋았거든요. 1보다 큰 실수 x에 대하여. 그래서 로그 x는 0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fx하고 gx가 더해진 것이 0보다 큽니다. 그런데 g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크려면 fx가 0보다 커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니까 처음에 이것만 제대로 즉 어떤 내용, 이 1번 내용만 제대로 해두면 뒤에 내용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일일이 다 쓰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다 쓴 거죠. 이 어떤 이 특징만 여기에서 1번에서 특징만 잘 발견하면 이런 건가 보다라는 감이 올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OGX는 이퀄 0 이것만 잘 계산해 보면 이 뒤에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표를 완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OGX가 0이다 그러니까 3fx 플러스 OGX 해서 OGX가 0이기 때문에 3fx가 되는 거고 이게 10의 배수다. 그러면은 10배수니까 10, 20, 30, 40. 왜냐면 fx가 0보다 크니까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fx는 3분의 10이고 3분의 20이고 10이고 3분의 40인데 fx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수로만 떨어지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정수로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1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fx가 10.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뒤에 20 나오겠죠. 30 나오겠죠. 그러니까 로그 x가 10, 20, 30 이렇게 나온다. 아하, 이렇게 규칙이 발견되는구나. 그렇다면 그 다음 걸 한번 해볼까? 그러면 OGX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3fx 플러스 OGX니까 이거 1 써주고 여기에 1 써주고 손가락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10의 배수야. 그럼 얘는 9하고 19하고 29, 39, 49 이렇게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3의 배수를 딱 찾으면 뭐가 나와요? 정수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9 그리고 39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따라서 fx는 3 플러스 13 플러스 해서 gx가 5분의 1이니까 3 플러스 5분의 1, 13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10씩 간격이 딱딱 떨어진다. 그 다음 것도 이제 3fx가 플러스 2가 10k가 되니까 OGX가 2인 경우요. 자, 3으로 나눠서 또 나눠진 거 18, 또 48 이렇게 되니까 6, 16, 26 이렇게 되고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이렇게 분류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표를 만들어 봤더니 0,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로 나누니까 여기는 10대, 10, 20, 30, 3, 13, 23, 6, 16, 26, 9, 19, 29, 2, 12, 22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수는 여기 첫 번째 라인에서 왜냐하면 요 뒤에 더해지는 수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는 1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정수만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방금 말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좀 버거워 보이지만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규칙을 찾는 것은 그렇게 아주 극강의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또 계산을 해보면 여섯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찾아보니까 여기 3하고 여기 12가 찾아집니다. 따라서 두 번째, 여섯 번째 찾아서 로그 x가 3 플러스 5분의 1인 거, 그리고 로그 x가 12 플러스 5분의 4인 거. 이게 로그 a, 로그 b가 되니까 a를 따로 계산하고 b를 따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로그 a,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해주는 것은 이 숫자들끼리 더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센스까지도 이렇게 다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네. 문제가 다시 보니 참 괜찮죠. 예. 그럼요. 괜찮은데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20번쯤 오면 역시나 당황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이 문제도 충분히 그 전에 이미 이 내용들은 이 조건에 따른 분류는 그 전에도 이미 많이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맞죠? 이것은 충분히 극복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다. 어려운 거는 있어요. 분명히 없진 않다. 자, 그렇게 해서 지수 됐습니다. 지표와 가수의 내용들은 두 가지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뒤로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런 내용이죠. 자, 어이쿠 뭡니까 이게? 자, 어디로 걸려야 돼? 이걸로 해야지. 바로 이거죠. 신유형이었습니다. 신유형 극한과 연결된 내용 마컷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조건에 따른 분류. 요번에 이게 나올지 아니면 또 1번과 같이 신유형이 나올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둘 다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표와 가수의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뭐 변하지 않는다? 요렇게 쓰는 내용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네. 자, 좋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그의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생활에 관련된. 자, 로그 실생활 어쨌든 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많을 겁니다. 맞죠? 맞아요. 어쨌든 풀면 된다. 뭐 풀 게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풀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100% 나오니까. 안 그래요? 100% 출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글로 된 것을 수식으로 바꿔야 된다. 입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황, 바로 요 내용, 여기 나온 글 내용을 상황을 수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 용량이 C, 그러니까 여기가 생각해 봐야겠죠. 이런 거. 그리고 뭐 교통량이 V다. 여기 있고 통행 시간을 T라고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 이름을 이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뭐 도로 뭐 기준 통행 시간 여기 있고 이거 K는 상수구나. 당연히 그래요. 비분학처럼 생각하세요. 자, 도로 구간의 교통량 위에서 찾아야죠. V. 도로 용량의 2배. 도로 용량 C. 그래서 뭐야? 도로 구간의 교통량이 도로 용량의 2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량이 도로 용량의 2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V는 EC. 요 말을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의 2배이다. V가 C의 2배이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맞춰야 돼요. 도로 구간의 교통량이 도로 용량의 2배. 예. 그러니까 나도 웃긴 해줘. 도로용. 좋습니다. 도로 구간의 교통량이 도로 용량의 2배. 그러니까 V가 EC다. V는 EC다. 이런 걸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정말 빨리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해 지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썼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이 학생들은 이렇게 문장을 수식으로 만드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게 언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몇 학년 때부터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중1 때부터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중1 때부터가. 그러니까 중1 때 방정식을 세우는데 방정식 활용 부분에서 뭐 물이 어떻게 가는데 속도하고 시간, 거리 나올 때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요새는 초등학교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내용이 사실은 이 글들이 쉬운 일이 아니지. 글을 보고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꼭꼭 연습을 해봐야 돼요. 통행 시간은 기준 통행 시간의 2.7배이다. 그러니까 t는 2분의 7 t0 해서 대입하면 그 다음부터는 로그 문제인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수식으로 온 데까지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인가. 예. 어쨌든 풀면 된다로 너무 방만하게 보면 안 되고요. 시간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글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 거지? 그걸 집중해서 그렇죠. 집중해서 연습하세요. 보세요. 이 똑같은 문제, 이게 평가원이잖아요. 똑같은 문제 수능 한번 보세요. 똑같은 유형의 로그 실생활 문제입니다.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죠. 단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 원기둥 모양이다. 급수간에 물이 흐르고 있다.
급수간의 단면의 물의 속력을 VC, 중심에서의 속력을 VC, 벽면으로부터 중심으로 방향으로 X만큼 떨어진 곳, 요게 X고, 요게 X고, 요게 X고, 중심에서 속력, 요게 X고. 자, 그랬을 때 속력을 V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또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입니다. 급수간의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R의 23분의 27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이, 이게 주어가 이렇게 그려. 이게 수능 문제예요. 이게 25번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보다 25번 문제 많이 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5번까지 오는데 힘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압박이 왔겠죠. 평소에 풀던 문제도 못 풀어요. 시간 압박 때문에. 그래서 25번인데 풀 수 있는 문제, 평소 같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문제들을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대로 풀다가 25번쯤 왔는데 문제가 길어. 시간은 없어. 내가 당황했어. 이게 풀릴까요? 안 풀려. 그래요. 잘 풀리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 70% 학생들이 당황합니다. 70% 학생들이. 네. 그래서 이 문제 바로 풀어야 된다. 이게 진짜로 시간 어려운 거 먼저 풀기보다는 이런 걸 먼저 맞아놔야 된다. 꼭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풀었지만 똑같아요. 봐요. 문제 구조가 똑같은 게 뭐냐면 선생님이 급수간의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아래 23분의 27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물의 속력이, 이게 V예요. V. 그죠? 물의 속력 V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 2분의 1이다 그랬으니까 앞에 문장은 똑같죠 지금. 구조 자체가 똑같아. 이게 길기만 할 뿐이야 이게.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만큼의 내용 할 때까지가 하나의 시기를 나타내 주죠.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 세울 수 있었다면 V는 2분의 1 VC라는 식을 세웠다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즉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풀어주는 내용은 로그에 대한 여러분 공부를 지금 다시 해야 되냐. 여러분들 로그 계산 잘합니다. 그거의 내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풀 것인가, 식을 어떻게 하면 빨리 세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비슷하네. 이런 문제 있고 과거에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마무리할 때 초점을 거기에 두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100% 출제예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모의고사, 모든 학평에서. 자,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죠. 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봅시다. 급수관의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RA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이 중심의 속력의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X가 R, A제곱일 때 V는 3분의 1 VC다. 라는 것을 가지고 또 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다. 뭐 구체적인 계산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의 몇 배다. 자, 뭐라고 했어? 이것의 몇 배다. 라고 할 때 식을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주어를 잘 보세요. 이것이 V는 V가 VC의 2분의 1배다. VC의 2분의 1배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로그 실생활에 우리 찝어볼 만한 내용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식을 빨리 세울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초점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수열 완성형 내용입니다. 수열 완성형. 그래서 여태까지 뭐가 가장 많았다? 치환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맞죠? 치환형. 이건 쉬워요. 치환형. 자, 선생님이 여기에 이런 이상한 표현을 하나 적어놨어요. 압축 해제. 두 가지인데 치환과 압축 해제라고 해놨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기억을 돕기 위한 거죠. 나열해보라는 뜻이에요. 사실 시그마는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시그마는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알지? 나열해보세요, 나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죠. 스타에서 기억을 빼서 정리하면, 그러니까 스타는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말하는 거고, 기억은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열했죠? 나열해서 뺐습니다. 요거, 꽃표시 스타, 요거. 요거 별 표시돼 있잖아요. 요거 백설 표시?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문제를 잘 보면 그렇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열해보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전에.
그렇죠? 예, 예전에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 쉽게 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양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여기서 이걸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사실 틀린 학생들 여기서 못했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과정이 좀 생략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n-를 대입하고 여기 n-2 대입하고 2를 대입해서 이거 다 곱하면 sn이 되는 거거든요. 이 식 자체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대입만 해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sn분의 sn 플러스를 찾아놨기 때문에 그런 규칙들을 가지고 그 하나하나 n-를 대입해주고 n-2 대입해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덜 당황했습니다. 왜 덜 당황했을까요, 학생이? 학생들이 길어도 그렇죠. 12번이라 아직까지 부담이 없었다. 시간이 압박이 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받지 않으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게 많다. 뒤로 갈수록 쉬운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하자. 자, 다음 내용. 이건 치환형입니다. 치환형 내용이었어요. 어떤 치환형이었나요? 보세요. 바로 이 내용이죠. 어떤 거죠? 자, 여기. 요걸 나누어서 요거 한 덩어리로 봤죠? n분의 로그 n. 요거, 요렇게. 요게 bn이면 요거는 bn 플러스 1이 되겠죠. 요 두 개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할까요? 요게 bn이면 요게 bn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차례대로 대입해서 뭐 정리해도 되고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뭐 해도 되겠고. 그렇죠? 이런 연습들은 여러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할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됩니다. 네, 이거는 그 중에서도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언제 때 내용입니까? 그런데 네, 수능 내용이었죠. 자, 대수능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문제 뽑은 것은 이번 9월과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꼭 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간혹 이렇게 이제 계산 실수를 해가지고 막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가 계산이 안 나오고 여기에 있는 1, 2, 3, 4, 5의 내용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넘겨야 되나요? 예, 넘기기 전에 호흡 한번. 네, 냉정을 찾기 위해서 호흡을 크게 한번 하세요. 그리고 혹시 어디 틀렸나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그래도 안 보인다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문제 정말 집중 잘해서 풀어보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정말 풀리는 경우가 신기하게도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예. 호흡하다 100분간.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건. 그건 모르는 거지, 뭐 어떻게. 선생님이 말하는 건, 이제 당황해서 안 풀린 학생들을 위한 비책인 거죠. 예. 예. 자, 본질적으로 내용을 모르면 못 푸는데, 아는데 뭐지, 왜지, 이러는 거, 꼬인 경우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여러분, 이제 이 문제도 쉽습니다. 분수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이죠. 분수부등식은 무연근과 그래프, 요거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무연근 주의하자, 뭐 이런 거 써놓고 그래프에서 무연근을 제외하자, 이런 거 해놓고 가면 됩니다. 뭐 알겠지만 x제곱 플러스 1 같은 거는 상수 같은 거죠. 그죠? 예, 그런 거 예를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1 말고도 x제곱 플러스 2, 3, 4, 뭐 뒤에 상수 붙은 건 다 그렇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든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타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부등식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냥 날려버리세요. 알겠죠?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래프 관련된 문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당연히 풀어야죠. 예. 근데 이 정도의 부등식은 물론 이제 통분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f가 이제 0보다 크냐 작냐로 나눠지는 거니까 사실은 f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서 f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f를 곱해주면. 그쵸? 예. 그리고 f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f를 양변에 곱해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분을 해야 돼요. 통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와야 돼요. 요 그래프로 이제 보면서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 잘 봐야 돼요. fx가 위쪽에 있다. 그러면 이제 위쪽에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겠죠. 요렇게 f가 위쪽에 있는 거다. 사실은 여러분 진하게 하거나 볼펜 이런 거 이용하면 확실히 잘 보여요. 분필을 이용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색으로 좀 잘 구별을 해주세요. 그러면 잘 보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F가 위쪽에 있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G보다,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거다라는 것이니까, 아하, 여기하고, 여기구나, 요 부분이구나, 요 부분이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필이라든지 볼펜 조금 걱정되면, 왜, 진하게 쓰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볼펜보다는, 볼펜보다는 색연필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지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거. 뭐, 연필 가지고 살짝 진하게만 표시해도 헷갈리지 않는데, 그런 거 하나 준비해 가서, 원래는 안 되는데, 그런 거, 뭐 일일이 다 그렇게 막 가져가시지는 않으니까, 잘만 해줘서 구별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구별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이런 무형근을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형근을 빼야 된다. 하고 나서 그런 거 안 빼가지고 개수 틀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건 진짜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될 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등호가 있는 경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등호가 있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지금 등호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등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 등호를 넣어놓고 등호를 다 넣어놔. 이게 디테일한 거죠. 등호를 다 넣어놔. 우선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 다 해놓고 빼지. 그럼 안 틀려. 그쵸? 근데 이게 그렇게 안 하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안 틀린 시스템, 문제를 풀 때 연습할 때 그런 시스템 어떻게 하면 안 틀리지?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하지? 근데 무형근 주의라고만 써놓으면 되나? 무형근 주의라고만 이렇게 써놓으면 되나?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근데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까요,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려 때문에. 실제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음. 많은 학생이 그런 것 때문에 틀리죠. 가장 실수 많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리지 마세요. 좋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짚고만, 뭐 다른 것도 말로만 했죠. 뭐. 자, 보세요. 삼각함수 내용이죠. 삼각함수 내용. 배각, 합성, 반각, 배각이에요. 이 삼각함수에서는요, 합찰, 고볼, 고볼, 합찰호의 문제도 어려운 축에 속해요. 선생님,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매번 물어봐요, 정말. 매번. 나오긴 나왔어요. 예전에, 평가원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어. 선생님은 사실은 합찰, 고볼, 고볼, 합찰 고등학교 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릅니까? 다행히 안 나왔고, 많이. 절대로 그렇지 않죠.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유도해서 쓰면 돼요. 음. 유도해서 쓸 수 있도록만 해놓으면 걱정이 없어요. 선생님 스타일은 그랬고, 그러나, 내신 볼 때는 선생님도 외웠습니다. 왜? 내신 볼 때는 100% 나올 거니까. 안 그래요? 내신 볼 땐 나올 것 같아서 외웠어요. 근데 수능 때는 좋아, 나온다? 그러면 나는 유도한다. 그런데 그 유도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사실은. 예. 그러면 뭐, 아니면 이렇게 외워야 돼. 신의 신을 신고, 신의 신은 꽃이,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그거 수학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도, 진짜 그, 하위권 학생들 할 때는 그렇게도 해요. 근데, 선생님은 본질적으로 그걸 수학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음, 그렇죠, 여러분?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은 뭐였습니까? 무리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요 두 개가 이제 무리 방식 보세요. 수능하고 평가 언제나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 90%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대부분 어떤 내용이다? 치환에 관련된 내용. 바로 요 밑에 수능에 나왔던 요런 형태처럼 이 치환에 관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알고 있겠죠? 24번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그래도 좀 어려운 편에 속했어요. 평가에 나온 거.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 치고는 조금 어려운 축에 속하죠. 무리방정식 치환형 문제는. 그렇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았는데 이거는 한 번 더 이렇게 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27번이었어. 그래서 혹시 또 모른단 말이죠. 자, 잘 알아두고요. 꼭 역시 이것도 시간을 뭐 이거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열심히 푸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를 해줄까 이것을 고민을 좀 했어요. 선생님이. 자,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이 문제를 좀 쉽게 푸는 법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도윤 학생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연속과 불연속 혹은 불연속과 불연속 곱했을 때 연속이 되게 하려면 그 연속인 쪽의 함수값에서 그것이 0이 나오는 그런 걸 이용한 문제예요, 얘가. 그렇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직접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런 거죠. 이런 내용. 여기서 연속이다. 그러면 x 이퀄 0에서 연속이 돼야 되겠구나. 왜? 0에서 지금 불연속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무한대까지 연속이라고 하면 x 이퀄 0에서도 연속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니까 바로 f0은 0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쵸. 이거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이에요. 어떤 곱이냐면 연속인 함수하고 불연속인 함수의 곱이에요. 그것이 연속이 되려면 x 이퀄 0에서 연속이 되려면 f0이 0이구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동안 좀 안 나오다가 2014년 수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값과 그렇죠?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같다 해서 그것들을 다 구해놓고 같아야 된다. 따라서 뭐 극한 함수값 8b고요. 그것이 b가 0이니까 0이 돼서 또한 a도 0이 돼야 되니까 fx는 이렇게 된다. x제곱이고 f3은 9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과거 이제 2009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좀 선생님이 좀 옆에다 적어놨는데 사실 이런 게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해서 이런 지식들이 점점 쌓여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거 2009 수능 문제가. 예. 자, 그래서 잠깐만 선생님이랑 함께 또 한번 해볼까요? 왜 그런지. 드디어 칠판 나왔습니다. 자, fx가 어떤 함수였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는 거였죠?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봅시다. 맞나? 맞죠? gx가 뭐냐면 이게 좀 복잡하게 주어졌어요. 다른 거보다. 리미트 n이 한없이 커갈 때 이것만 보고 여러분 화면으로 갈게요. x-b에 뭐 이것도 못 외우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이거 왜 외워 이걸? 안 그래요? 그죠? 플러스 1분의 자 2 x-b에 n제곱 플러스 1 이런 거죠? 선생님 사실 알고 있었어요. 자 워낙 많이 지도했기 때문에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저절로 기억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곱한 함수를 hx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fx하고 gx가 전실수구간에서 연속이 되게 해도록 해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fx는 연속 함수예요. 그렇죠? 얘가 무슨 함수냐? gx는 다 연속인데 두 구간에서만 두 지점에서만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게 최근에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예. 이런 걸 개념을 알아둬야죠. 두 가지 유형이 나온다 그랬죠. 뭐가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연속과 불연속의 곱 그리고 합성하고 두 가지. 이 합성은 주로 어떤 거? 그래프하고 관련해서 나와요. 그림으로. 두 가지예요. 보통 연속이 연속성에 관련된 내용이. 따라서 합성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그래프를 잘 따라가면 된다 하면 되겠고 이런 내용들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보세요. 연속이란 말이에요. 이건 얘는 연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JX라고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볼게요. 얘는 이렇게 두고 하면 좀 복잡했어.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거 JX를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JX 그린 다음에 GX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 평행이동이지, 평행이동.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건 참 많이 했잖아. 이런 건 좀 많이 했거든, 연습할 때. 이게 불빛에 의해서 안 보이는구나. 살짝만 옮겨볼까? 야, 오케이. 됐죠? 라이트를. 자, 이런 걸 많이 했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사실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y축 대칭이에요. x를 대입해나 마이너스 x를 대입해나 그 값이 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x가 1보다 클 때하고 x가 1일 때하고 x가 이제 0과 1 사이 이런 것만 그려서 대칭해도 돼요. 사실은 간단하게 하려면. 그런데 보통은 이제 1보다 클 때 그리고 1일 때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x가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나누잖아요. 그래서 1보다 클 때 jx는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꾸니까 2가 되죠.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2분의 3이 되죠. 0과 1 사이에서는 0, 0으로 하니까 이게 1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해요. 그래서 간단한 거죠, 뭐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이 있었다. 여기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1보다 클 때 여기 이거 1보다 클 때는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2. 그리고 1일 때는 2분의 3. 그리고 0과 1 사이에서는 1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대칭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겠어요, 이거?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그려진 게 우린 gx가 아니에요. 평행이동.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b, 원점도 b로 가고 여기다 b로 가면 되는 거죠. 그쵸? 그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불연속이야? 여기서 불연속이죠. 여기서 불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찾아야 돼? 아하,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여기서 불연속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f에다가 뭘 대입했을 때 1 플러스 b를 대입했을 때 0이고 f에 마이너스 1 플러스 b를 대입했을 때 0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0이라는 것은 뭐 2차 함수의 근이란 얘기잖아. 그쵸? 네, 근이에요, 근.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1 플러스 b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b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칭축이 뭐예요? 대칭축이 2x 마이너스 4잖아. 미분해주면 2예요. 2. 그렇지. 대칭축이 2야. 그러니까 요거 더해서 2로 나누면 뭐가 돼야 돼요? 1 플러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b 더해서 2로 나누면 2가 돼야 돼. 그럼 b가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겠죠. 뭐? 자, 두 개 더해줘. 1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b 두 개 더했어.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줘요. 그래서 소거됐죠. 이게 2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b 2분의 2b니까 b는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b가 2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3이란 얘기죠. 예, b가 2라는 얘기, 이게 뭐야? 1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1과 3이 근이에요. 1과 3. 그러니까 다 구해진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선생님, 좋아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는데 도대체 얘가 왜 그러냐고요? 이유를 알아야죠. f 1 플러스 b는 0이고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0이냐고요. 근데 이게 어떤 학생들은 외워서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외울 일은 아니죠. 자, 이제 이 그림을 하나 그려줄 테니까 잘 봐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걸 잘 풀고는 이제 이유를 모르는 학생들도 꽤 돼요. 자, 이제 이유를 알아보자. 이유를 알아보자. 이유를 알아보자. 보세요. 어떤 연소함수가 하나 있어요. 이게 y 이퀄 fx야. 자, 그리고 방금 전처럼 y 이퀄 gx가 있어. 자, 얘가 a에서 지금 불연속이야. 그런데 fx하고 gx하고 곱해서 hx라는 함수가 연속이 되게 만들어 달래. 그죠? 연속이 되게 이걸로 하는 거야. 이걸로 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숫자로 해줄게. 여기가 뭐 3이었다. 여기가 2였다. 여기가 1이었다라고 생각해. 함수값이.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함수를 곱해서 연속이다라고 한다는 x 이퀄 a에서 연속이면 되잖아. 여기는 연속이고 여기는 연속이니까 이 a에서만 연속이면 되는 거잖아. 연속하고 연속하고 곱하면은 연속이 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fx 그리고 gx 그리고 리미트 x가 a의 좌악한으로 가까이 갈 때 fx 곱하기 gx 그리고 f의 a 그리고 g의 a 이 세 개의 값이 같아야 연속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a로 가면은 fx는 연속이기 때문에 어떤 값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y축이 있었다. 뭐 a가 여기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그 함수 값을 t라고 할게요. 그럼 함수 값이 t가 되겠죠. 극한 값이. 그러면 얘는 뭐가 돼? a의 우극한으로 가까이 오니까 a의 우극한으로 가까이 오면 얘는 여기 따라 들어가니까 1이 되겠죠. 1. 여기서 1이 돼요. 연속이니까 얘는 계속 t야. 그러니까 얘만 달라지는 거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여기 1이었지. 얘가 2야. 얘가 3이야. 얘네 셋이서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얘하고 같아야 되지.
그러면 얘네들이 같게 만드는 이 t값은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어요. 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아, f의 a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가면 예를 들어 뭐 여기가 p고 여기가 q고 여기가 r이다 라 했으면 여기에 이제 우칸으로 오는 게 r이네. 그쵸? 함수값이 이게 q죠. 그리고 좌칸으로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죠? 좌칸으로 들어오는 게 p죠. 이게 p죠. 그리고 함수값이 q예요. 이게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 세 개의 값을 같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이 t값이 0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연속인 점에서의 이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아하, 이게 이렇게 만나야 된다. 0이어야 된다. x축이 저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런 그림이 아니라 x축이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된다. 저렇게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되고 fx가 있었으면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이 이게 바로 사실은 a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점을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은 상당히 많죠. 예, 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하는 문제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고 하는 거, 보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바로 알아내는 거. 그냥 이런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은 화면을 보면 여기서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 바로 이게 왜 이래? 자, 이거 바로 알 수 있다라고 썼잖아요. 왜냐하면 점점점 이렇게 했는데 그 예를 통해서 바로 이런 거를 해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들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의 어떤 약점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자, 정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합성으로 나왔을 때는 그래프, 그리고 곱으로 나왔을 때는 연속일 때는 이런 지금 내용들 두 가지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뭡니까 이거 여러분? 그렇죠. 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역함수의 미분법. 자, 두 가지 풀이를 해놨습니다. 자, 보통은 역함수를 구하기 어려운 걸 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쵸?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근데 참고로 알아야 될 거, 이건 수능 문제가 아니고요 모의평가 6월인가 9월인가? 아마 9월일 거예요. 어디 한번 볼까요? 그쵸, 2013년 9월. 1년 좀 넘었던 건데요. 자,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그 로피탈로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살짝쿵 이 부분을 이렇게 분모 분자를 미분해서 로피탈 정리를 쓰면 즉 이와 같은 즉 옆에 있는 요와 같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약간은 로피탈 쓴 학생들이 좀 유리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수능에서는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예, 맞아요. 왜 저런 걸 내지? 맞아요. 저런 걸 평가원에서 냈는데, 근데 보통은 그런 거 잘 안 내는데, 요번은 냈어요. 이 시간차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봤을 수도 있어요. 시간차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은 이 짧은 시간차라도, 사실은 약간이라도 좀 유리하면 안 냈으면 좋겠는데, 그거야 뭐 출제진들 마음이니까. 그리고 이런 걸 의도로 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수능보다는 조금 덜 신경 쓰긴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수능에서는 그런 유리한 문제들이 잘은 보이진 않는다, 분명히. 그래서 원칙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맞아요. 냅니다. 수능에서는 그렇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공부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정의를 이용한 방법들은 꼭 알아둬야 돼요. 한번 볼까요? 로피탈 정리는 알고 있을 것이고, 자,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4로 묶어주면은 이 부분이 4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게 G0이 4분의 파이가 되면은 이게 G0이다 이렇게 쓰면은 미분계수의 정의로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놓고 봤더니 구해보면 G0을 A라고 놓고 그러면 FA가 0이니까 구해보면 여기서 사실은 이 뒤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사실은 A가 4분의 파이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G'0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목적은 G'0, G'0. 뭘 어떻게 구할 거냐죠? 예, 요거는 넘어갔다 칩시다. 어쨌든 요 자체를 넘어갔다 쳐요. 롭탈 이용했든 정의를 이용했든. 사실은 이 다음의 문제예요. 이 역함수의 미분법은 여태까지 나온 게 좀 어려운 쪽으로 좀 나온 경우도 꽤 있어요. 중간에 계산 과정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아이고, 지금 봐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의 풀이를 제안할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의 풀이를 제안할 건데, 예, 역함수의 미분법에서 이제 G'0을 구해야 된다 할 때 어떻게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할 겁니다. 자, 이제 화상으로 봅시다.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G'0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G'0 구하라고. 이걸 구하라고 했어. 그리고 fx의 역함수가 뭐라고요? gx라고 했어요. 자, G'0을 구하기 위해서는 G'x를 구할 것이냐. 보통은 못 구합니다. 그래서 f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f를 이용해서.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방법. f of gx. 이렇게 역함수를 서로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되죠. 역함수를 합성하면. 여기 좀 글씨가 좀 무너졌네요. f of gx 이렇게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돼요. x를 대입하면 x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양변을 미분하면 f' gx 그리고 g'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 따라서 G'0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 0을 대입해요. 그러니까 f'g의 0 그리고 G'0 1. 그러니까 G0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부분 다 많이 알고 있는 방법들이고, 선생님이 이제 또 알려줄 두 번째 방법은 기하학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y equal x라는 직선이고, 뭐 얘가 y equal fx, y equal gx인데, 이 gx가 f의 역함수예요. f의 역함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G'0, 뭐 A라고 할까요? 0이라고 합시다. 그냥 0이라고. 여기서는 숫자로 직접 했으니까. G'0을 구하기 위해서 F를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못 구할 거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0,A라고 한다면 대칭하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A,0이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의 역함수의 미분법에서 배운 그 내용은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된다는 거냐면 곱이 1이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런 거죠. 바로 F'A하고 F'A는이 아니죠. F'A하고 A에서의 미분계수하고 그리고 요거 G'0 0에서의 미분계수를 곱하면 요게 1이다. 따라서 우리가 G'0의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F'A분의 1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하학적인 의미로 기억해 두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대칭점. 이 대칭점을 우선 찾는 거예요. 대칭점.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는 어떤 게 나왔었냐면 G의 0이 A라고 두고서 F의 A가 0이 되는 걸 찾아요. 그러니까 A가 뭐가 나왔냐면 4분의 파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에 의해서 F 프라임 4분의 파이하고 G'0하고 왜 대칭점이니까 0,A, A,0이니까 A가 지금 4분의 파이로 나왔으니까 대칭점의 기울기의 곱은 1이다라는. 네, 기하학적으로 좀 생각하면 이게 기억이 좀 잘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라라는 거. G'0을 구하기 위해서 F'4분의 파이분의 1이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괜찮죠? 예, 요 내용도 괜찮아요. 예, 선생님이 사실은 수학2 할 때 이 역함수의 미분법에서 이런 기하학적인 의미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어떤 문제를 통해서 좀 보고 싶다면 2013년에 보면은 수능 개념 수학2 선생님 뭐 강의 목록 과거 강의 목록을 보면 포기를 모르는 세익쌤의 수학2 맞아요. 잘 알고 있네.
거기에 수학2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를 모르긴 하죠. 선생님이 써놓은 개념책이 이제 내년에, 선생님이 여태까지 개념으로 어떤 가냐면, 재작년에 수학2, 올해 수일과 적동을 했었죠. 예, 이제 여러분들 후배를 위해서 기백을 합니다. 그래서 라인업이 4과목이 다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잘 됐다, 올해. 잘 됐다. 그래요. 내년에 볼 일 없어야 됩니다. 알겠죠? 내년에 볼 일은. 내년에 기백 듣지 마! 알겠죠? 내년에 학교로 돌아갑니다. 자, 내년에 안 듣는 게 여러분은 좋은 거예요. 알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원과 수투 그동안 못 다뤘던 내용들, 그리고 꼭 알고 있으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해볼까요, 여러분? 자,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진 하나. 자, 이런 건 쪽맞춤으로 한번 봐요. 사진 하나. 자, 이게 무슨 사진 같아요? 하하, 맞았어, 송이. 애기들 숨바꼭질. 이 중에 선생님 아들이 하나 있어요. 보여? 찾았어요? 바라봤을 때 왼쪽이 선생님 아들입니다. 자, 이게 어린이집에서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이 가끔 사진을 찍어주는데, 이게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세히 안 보고, 귀엽다, 정말 사진이. 근데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더라고. 몰랐어.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야. 도현아, 너 저거 찍었냐? 그랬더니, 그랬더라고.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하는데, 귀여워서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 딸이죠? 그쵸? 누구의 아들, 딸입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저 사진 하나의 제목을 처음에는 뭐라고 적었냐면, 내 모든 것이라고 적었어요. 내 모든 것. 그랬다가, 좀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진에 앉는 우리, 아들을 금방 찾을 것 같아서, 이 사진의 특징이 뭐냐면, 보면, 가방 예쁘다. 가방에 먼저 시선이 가거든요. 그쵸? 그런데, 잘 보니까 애들이 뒤에 숨어 있어요. 귀엽다. 이렇게 해서 가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모든 것.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모든 것이에요. 선생님 아들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는 어떤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식 키워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의 모든 것이에요. 선생님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뭐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 아들 낳아보고 알았어요. 물론 그동안 선생님이 불효를 하진 않았지만, 우리 아들 얘기하면 진짜로, 늘 행복하고, 저 녀석이 조금 약하게 태어났어. 오늘 마지막 이런 내용 하면 선생님 울지도 몰라, 진짜로. 그래서 음악도 준비했어요. 이 음악 들으면서 하면은 진짜 울지도 몰라.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데빌 렌치라는 그 피아노 연주자인데요. 그럴까요? 녹화 끝나고 선생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그럽시다.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우리들끼리 하죠.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이용하면 분명히 수능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비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꼭 잘 챙겨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자요.